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전기 자동차의 세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점점 더 많이 팔리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수명이 다 끈 배터리는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연결이 됐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난 배터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모든 거의 전기화 미래는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앞으로 네.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주유소들 많은데 그게 서서히 앞으로는 없어지면서 배터리 충전 시설로 들어설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이 전체 도시 전체가 전기화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제너럴 모터스나 아우디 이런 데는 2025년 2035년에 가서는 가솔린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할 때 그 납을 그 산성에 담궈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 쓰는 배터리는 들어보신 대로 리튬 배터리라 그러죠.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게 그 이유가 이 리튬 배터리는 사이즈가 한층 더 크고요, 무겁고 또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분해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가 재활용할 때 이렇게 공장에 가서 보면 그 오래된 다 쓰고 난 배터리를 아주 잘게 가루가 될 때까지 잘리고 분해를 시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뜨거운 불이나 아주 농도가 높은 산성에 넣어서 녹이게 되는데 이 리튬 배터리는 정말 파트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개로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폭발의 위험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성도 아주 낮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 배터리를 버리고 광산에 가서 새로운 리튬을 캐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가 재활용 비율이 고작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하. 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재활용만이 문제가 아니네요. 이 연관된 어려움들이 꽤 큰데요. 환경 오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단히 요새 전기 자동차 많아서 나도 하나 사야지 생각을 하지만 이 일 둘러싼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리튬을 광산에서 일단 채굴을 할 텐데 네, 이 그렇죠. 리튬을 캐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을 1톤을 얻는데 물이 50만 톤이 필요하고요. 거기 또 사람들과 모든 에너지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칠레에 한 리튬 광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채굴되는 리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유의 식물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그 낮의 최고 기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가뭄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전기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리튬 생산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이미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참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 지금 재활용 이거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이라든지 기술 또 이것이 나와서도 효율성이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가 이제 환경 오염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전기 자동차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 자동차는 또 이 배터리가 또 문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생산할 때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다 쓰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문제가 글쎄 있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보통 사용하는 이 배터리 그냥 일반 배터리는 어떻게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배터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네. 보통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 사이드가 있고 마이너스 사이드가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렇죠.
플러스 사이드 캐소드라고 부르죠. 근데 이곳에 리튬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튬이 제일 많고 그 외에도 코발트라든지 니켈, 망가니스 이런 것들이 소량으로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음성 사이드는 애노드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이 모인 전자를 외부 서킷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전류를 형성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 캐소드에 있는 리튬이 가장 이제 값어치가 나가는 파트인데 이 비유한 게 재밌어요. 배터리를 그 높은 여러 개의 책장으로 비유를 했는데 책장에는 이렇게 칸칸이 여러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칸에 이게 리튬 아이언이 이제 뚫고 움직여 다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수명이 없어지면서 책장이 자연스럽게 닳아지고 부서지게 되는데 이 재활용은 이 책장을 다시 단단하게 새 것처럼 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현재 혁신적인 재활용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점점 이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그 시간이 급해가지고 아직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 배터리 종류를 따로 리사이클로 모으잖아요. 따로 네. 모아서 이제 리사이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게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앞서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현재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혹시 뭐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한 가지가 있는데 흥미로운데 이건 영국에서요. 네. 이 파라데이 인스티튜션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음성 쪽과 양성 쪽에 붙어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요. 네. 여기서는 바로 그 초음파라고 부르는 얼트라 사운드를 이용합니다. 아하. 이 얼트라 사운드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치과에 가서서 그 치과 스케일링 할 때 그 얼트라 사운드를 쓰는데 아하. 이 초음파를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아주 그 프리퀀시가 빠르게 해서 이 분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버블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표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배터리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잡한 해체 과정에 이 조각조각 자르는 작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또 이 방법은 속도도 100배 빠르다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회복해서 이 리커버한 재료들이 순수성도 아주 높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를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제일 힘든 것이 그 리튬 같은 것 재료를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만 이것이 리사이클링의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얼트라 사운드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 전체를 갈기갈기 절단하고 또 아니면 높은 온도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성공한다면 이 과학자들을 많이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배터리를 두고 어떤 연구가 개발이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얼트라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쉽고 친환경적이고 분해가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또 텍사스 A&M 대학에서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서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아예 재료를 유기물질로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배터리가 다 쓰고 났을 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배터리를 연구 중입니다. 네. 그렇게 자연으로 분해가 되면 여기 들어가는 뭐 에너지 소모라든지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렇겠죠. 재활용에 대한 무슨 뭐 문제라든지 쓰레기, 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많은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그 리사이클링 하는데 걸림돌을 상당히 없어진다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는 사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뭐 랩탑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화학적인 구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재활용할 때도 이런 다른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은근히 좀 화가 나는 게 저희가 이 배터리를 사용한 지가 역사적으로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예민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속이 상합니다. 네.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그 좀 그동안 쓰던 많은 배터리보다도 이 전기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는 그
규모라든지 사이즈가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커서 그렇지 크단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네요. 네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환경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이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기 전에는 전기차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앞으로 또 추가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가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 참 우리 많이 듣는 이름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리튬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최고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 많다 보니까 재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제일 앞서 있다고 본 견해가 많은데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지금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가장 값어치 나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 캐토드에서 리튬을 회복하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렇게 값진 파트를 보존할 수 있다면, 다시 리커버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의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이 리튬 배터리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이 되기만 하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글로벌 차원의 범인류적인 차원에 봤을 때 이런 배터리 의존도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궁극적인 해답은 아무래도 저렴한 배터리 생산에 그렇죠. 또 손쉽게 분해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인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지난 한 10년 안팎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리튬 배터리가 대다수가 앞으로 3년 후 2025년에 가서는 수백만 개가 수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 과정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네요. 혹시 그 리튬 성분이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계속 말하는 친환경 차원에 좋지 않게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전기 자동차 생각하면은 예. 배터리 생각하면서 더 한 번 충전해서 많은 거리 가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쓰고 남은 배터리 이 재활용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 그 우주와 관련한 영화들 보면은 산업 쓰레기 막 산더미처럼 금속 종들 막 쌓여 있는 그런 암울한 장면들 볼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니, 제가 알기에는 우리 문 박사님은 이 전기 자동차를 몇 년 타셨죠? 타봤습니다. 예. 네. 하고 이제 돌려줬습니다. 돌려주셨죠. 근데 맨 네. 처음에 타기 시작하셨을 때는 상당히 해피하셨어요. 3년 지금도, 후에 돌려주실 예. 때는 어땠습니까? 경험을 되돌아보면 돌려줄 때까지도 굉장히 좋은 해피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는 지금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 몰고 다니다가 가솔린이 필요하면 주유소 금방 들어가서 하고 나오듯이 그게 안 되니까 배터리 이 차지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항상 아침부터 오늘 계획을 다 세우고 다녀야 됩니다. 네네. 이게 그런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죠. 근데 그 불편함이 전기 자동차라는 걸 사서 몰고 다닌다는 그 초반기의 익사이트먼트가 어느 정도는 마무해 주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했어요. 네.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한 번 충전하면은 10시간을 갔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까? 셀폰 배터리가 그러듯이 그것도 끝에 가서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보험료가 비싼 거 아시죠? 네, 제가 돈 좀 냈습니다. 전기차는 네, 또 보험료가 보험료가 비쌉니까? 비쌉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이제 가솔린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시 한번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을 걸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네. 이제 다시 전기 자동차를 또 산다기보다는 완전히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은 자율 자동차가 생각 중입니다. 나올 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전기 자동차보다는 가솔린 자동차가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가솔린 자동차가 훨씬 더 타보고 난 뒤의 경험에 의하면 메이크 센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진짜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가 빠른 시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